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5년 9월 8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멘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9월 첫째 주가 지났고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.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장마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다. 9월 1일 그리고 8월 29일 날 좀 급락이 나온 게 약간은 좀 겁먹긴 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4일 연속 회복을 해주는 좋은 흐름이 나타내 줬고,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뭐 초반보다는 좀 밀렸습니다. 보시다시피 2분봉으로 보면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좀 밀렸는데요.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이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강조드리는 금리 인하. 금리 인하 기조가 오면은 결국에는 대형 종목들, 그러니까 큰 기업들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이 약간의 은행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해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뭐 B컷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B컷이라 하면 원래 기존은 0.25%를 낮춘다면 B컷은 0.5%의 금리를 인하를 낮춘다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B컷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좀 거시적인 의견부터 좀 들어갈 건데 0.25는 예상을 한다시피 그대로 들어간다면 증시에는 좀 호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갑자기 9월달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안 하다가 9월달에 갑자기 0.5를 터뜨린다? 그럼 시장에서 금리가 더 인하되니까 폭등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아닐 것 같아요. 시장에서 만약에 0.5를 한 번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금리 인하는 인하고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를 한 번에 두 단계나 하겠어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B컷보다는 그냥 이렇게 0.25 베이비컷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고요. 일단은 코스피는 3200을 회복하고 나서 오늘 또 조금은 추가 상승을 해주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. 왜냐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나쁘게 나와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고용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팍 치고 올라가지 못했거든요. 보시면 S&P 500도 일봉으로 볼게요. S&P 500도 그냥 음봉으로 떨어졌고 나스닥도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봐야겠지만 현재 선물 나스닥 선물이나 S&P 500 선물로 봐서는 나쁜 흐름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주요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급입니다. 수급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현물에서는 수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주식을 사고 파는 현물은 뭐 외국인 1,500억, 기관 뭐 600억,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한 3,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1,000억이 넘는 계좌가 없고요. 그 다음에 금액으로 좀 바꾸면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 원래 오전까지만 해도 한 4,500억? 그 다음에 제가 이 마감 시황을 들어오기 전에 한두 시까지만 해도 한 5,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다시 3,500억으로 매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. 그만큼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. 만기가 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조심스럽게. 물론 옵션에서는 오늘 꽤 많이 들어옵니다. 옵션에서는 그래도 1조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기도 하고요. 거기다가 일단은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3,500억 정도 나오지만 오전에 4,500억, 5,000억보다는 줄었다. 이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리고 싶다면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플레이보다는 선물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이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다.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살짝 둘러보겠습니다. 한국화본, 조선기자재, 조선기자재고 오늘은 보통 조선기자재가 지금 코스피 200에 없는 기자재들이 다 갔어요.
보시면 뭐 CJ, HDC, 뭐 그다음에 SK, 두산, 지주사들이 좀 괜찮았다는 흐름 보여줬고, 나머지는 뭐 넷마블이 간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 좋았던 건 아닙니다. 넷마블의 뭐 신규 신작 뱀피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뭐 굉장히 좀 대박을 치고 있다, 뭐 그런 얘기로 좀 나오는 것 같고, 역시나 SD바이오 센서라든지 유한양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보시면 돼요. 녹십자 이런 대형 종목들이 좀 안 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오늘 지켜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. 한국카본 같은 거. 한국카본이랑 보시면 오늘 이런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. 한국카본, 그 다음에 저기 현대힘스, 현대힘스도 5%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, 세진중공업 20% 넘게 올라갔고요.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거든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건 조선기자재예요. 조선기자재.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조선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는 좋았는데 조선의 대장주들 있죠. 원래 조선에서 굉장히 잘 갔던 친구들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. 자,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. 지금 보여드린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좋았거든요. 세진중공업, 현대임스, 뭐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좋았고, 또 보여드리자면은 다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. 거래대금이 좀 몰린 종, HJ중공업, 이런 종목들 장 끝에 조금 밀리긴 하는데 어쨌든 좋았고, 말씀드렸다시피 세진중공업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오리엔탈전공 이런 것들이 다 그 조선기자재 쪽, 현대힘스, 그 다음에 한라 IMS까지 이런 종목들이 조선기자재인데, 조선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오션은 반대로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고요. 그 다음에 원래 기존 대장주 현대중공업도 마이너스, 현대중공업도 마이너스, 삼성중공업만 약간 좀 강보합 정도. 이렇다라는 건 저는 조선업황이 앞으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조선업황들이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예측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단기적 고점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.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2차전지가 한창 올라갈 때,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로 한번 볼게요.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볼게요. 이게 제일 크니까. 에코프로 BM이 한창 좋았던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? 에코프로 BM, 뭐 그다음 포스코 필체임, 뭐 LG에너지솔루션 대형주들이 1차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갔고요.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떻게 갔냐? 2차전지 장비, 소재, 부품,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다 갔어요. 소형주들이. 그러다가 2차전지의 대세장이 만들고 나서 다 밑으로 떨어졌죠. 조선주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미국에 어쨌든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차전지처럼 와르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, 그래도 단기적인 고점에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보시면요, 삼성중공업도 뭐 신고가는 아닙니다. 전에 뭐 2010년도 때 신고가는 아닙니다만, 그래도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면 10년 만에 신고가 아니에요? 10년? 10년 만에 신고가고, 하나오션 얘도 마찬가지 10년 만에 이렇게 10년 만에 신고가 쫙 올라왔고,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, 현대중공업은 신고가, 이건 이제 분사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조선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지어지는 거예요. 이게 보통 지금 뭐 확실하게 조선주가 지금 꼭대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. 그거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, 보통의 주도주들의 특징을 보면요, 주도주가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소형주들이 따라 올라갑니다. 여기까지는 되게 좋거든요. 근데 여기서 항상 이 특징이 뭐냐면, 주도주들이 살짝 위쪽에서 빠지면서 이 소형주들이 오버슈팅을 해버려요. 그러면서 이 대형주들이 빠지고 소형주들이 나중에 우르르 빠집니다. 그런 테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선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. 많이 올라왔고, 그 다음에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선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보다는 약간은 쉬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틀린 거겠죠. 그치만 지금 전체 돌아가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? 패턴을 보면 약간은 좀 그래 보여요. 지금도 현대중공업도 만약에
이 47만 원짜리 있잖아요.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약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,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가 깨지진 않았습니다. 하나오션도 한 10만 8천 원, 10만 5천 원 정도 깨면 얘도 여기서부터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,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지금 차트가 좋아요. 왜냐면 얘는 안 하던 MRO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. MRO 안 하던 MRO가 들어가니까 누가 제일 잘 가죠? HJ중공업. 이런 애들이 제일 잘 가는 거죠. 그래서 약간은 예전에 뭐 반도체가 반도체, 아니면은 2차전지면 2차전지 때처럼 그런 유사한 패턴을 좀 그리는 거 아닐까? 라고 굉장히 전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치만 지금 돌아가는 쪽이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장 대비 좀 약한 섹터는 오늘은 자동차였습니다. HL만도, 그 다음에 뭐 보시면 기아 같은 거, 그 다음에 현대위아, 그 다음에 뭐 SL,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, 많이 떨어졌다기보단 시장 대비 좀 떨어졌는데요. 이유는 뭐 LG에너지솔루션 여러분들 다 아시죠? LG에너지솔루션 구금 사태 때문에 그쪽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갑자기 단속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게 아마 투자 심리에 좀 있을 텐데, 크게 걱정할 만하진 않아요. 왜냐면 저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을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. 아침에 딱 뜨자마자. 근데 이렇게 딱 개장하자마자 살짝 밀리더니 회복을 해줬죠. 그만큼 뭐 이렇게 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피해볼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. 그만큼 물론 우리 기업들한테는 악재긴 합니다만은 주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전하게 악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. 그래서 오늘 자동차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구금 사태에 대해서 시장이 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좀 아쉽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 제가 2차전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깼어요. 다시 회복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 결국에 61선을 조금은 깨긴 했는데 오늘 일단은 양봉으로 좀 마감을 져준다면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. 물론 예측하지 못했죠. 저도 뭐 이런 구금 사태가 나올지 예측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 61선을 오늘도 지켜주고는 있습니다. 오전에 깼다가 지켜줬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서 좀 더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아마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. 계속해서 3200포인트를 중간에 두고 3250과 3150의 박스권을 이어갈 높습니다.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이 선물과 옵션, 여기 나와 있는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요 계약에 동시 만기일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목요일날 밤 9시 반에 미국의 CPI, 그러면 수요일날은 PPI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막 급격하게 빠지진 않으니까요. 지금 시장 좀 여유있게 좀 보셨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업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봤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라는 거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요.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